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글쓰기 교실인데요. 오늘은 단문으로 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장은 보통 단문, 중문, 복문으로 나누잖아요. 뭐 이게 뭔지를 굳이 알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가 가장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합니다. 근데 사실은 단문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문으로 쓰려고 노력하면 글이 무조건 좋아집니다. 1, 2, 3강하고 번외편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좋은 글은 뜻이 분명하고 알기 쉬운 글이라는 명제죠.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려는 말을 전했고 읽는 사람들이 알아들었으면 되는 거지. 다른 거는 글쓰기에서 다 부차적인 거죠. 이렇게 쓰려면 먼저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제목을 붙이는 게 가장 좋고요. 제목조차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짧은 제목 만들기.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본문이 쉽게 풀립니다. 내용을 알 수 있는 짧은 제목을 만드는 거고, 제목도 짧게 만드는데 성공했는데도 또 독자가 이걸 클릭할 수도 있잖아요. 클릭 안 하면 최고예요. 클릭했을 때는 결론부터 쓰라는 거죠. 두 갈씩 글쓰기고 이걸 역삼각형 글쓰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몇몇 분께서 글쓰기 강좌 도움이 됐다고 해주시니 너무 고맙죠. 그래서 우리 문장 특징은 번외편으로 좀 급하게 실었고요. 이 강좌는 계속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쓰는 이 제목을 알기 쉽게 썼고, 그 다음에 두 갈씩으로 쓴 다음에 이건 약간은 요령이라고 봐야죠. 요령이고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간 단문으로 쓰면 가장 좋습니다. 단문으로 쓰면 일단 안전해요.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문을 쓸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죠. 뭐 단문으로 썼는데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비문은 문장 자체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주어하고 서술하고 안 맞다거나. 그 다음에 단문으로 쓰면 정말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쓰기 강좌는 처음에 단문 쓰기를 강조합니다. 저는 이렇게 글쓰기 강좌 들은 적도 없고 문장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은 없는데 전부 책으로 보고 또 실제로 써서 익힌 거죠.
근데 단문 쓰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작가들, 위대한 작가들은 대부분 단문 쓰기 합니다. 저는 영어를 뭐 잘은 못하는데 뭐 생초보죠, 초보. 해밍웨이 영어는 초보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저 정도 수준 사람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박진감 넘치고 흥미진진합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여주인공이 죽는 장면에서는 영어 초보자도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렇게 단문은 수준이 낮은 사람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챗GPT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챗GPT한테 해밍웨이 문체로 춘향전 줄거리를 소개해줘 하고 시켜봤어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끊는 거예요. 해밍웨이 문체라는 거예요. 해밍웨이 문체. 계속 끊는 거예요. 진짜 그 무기여 잘 있거라 뭐 또 뭐 있나요? 그 참다란 거 노인과 바다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단문의 연결이잖아요. 계속 끊는 거죠. 계속 끊어요. 근데 안전하죠. 그리고 이해하기 쉽죠. 계속 끊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단문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전합니다. 저는 문장가가 아닌 다음에는 단문으로 쓰라는 걸 강하게 추천합니다. 이게 단문 쓰기죠. 간결하고 명료하잖아요. 그리고 틀릴 리가 없어요. 또 뜻을 전하기 매우 쉽습니다. 읽는 사람도 아주 편합니다. 지금 제가 쓰는 걸 또 단문이죠.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로 일단 끝내고 또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로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위에 해밍웨이 문체로 춘향전 줄거리 요약한 거 보셨죠? 계속 이렇게 단문으로 연결하면 안전하다는 거죠. 뭐 저더러 글을 잘 쓴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결코 문장가가 아닙니다. 잘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이유는 제 글이 단문을 연결한 것이어서 문장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문장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읽는 사람은 이해하기 쉽죠. 사람은 이해하기 쉬우면 좋다고 생각해요. 또 뭐 실제로 좋죠. 중문과 복문은 읽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읽기 힘드니까 당연히 이해하기 어렵죠. 지루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늘어져요. 그래서 중문과 복문은 어렵습니다. 근데 중문과 복문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중문과 복문이 가지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문과 복문은 진짜 문장가나 쓸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이 2페이지를 넘어가는 전문가 글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문장가가 썼기 때문에 복문 구조인데도 단문을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문장의 리듬을 유지하고 호흡을 끌고 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실수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리고 실용문 쓰는 사람들은 중문과 복문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의 단문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문, 복문, 만연체 문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자체는 좋아요. 또 단문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단문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용글, 홍보글, 뭐 업무글 이런 데서는 단문이 거의 반드시 좋습니다. 특히 초보자는 단문 쓰기부터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챗 GPT한테 또 시켜봤어요. 야, 해밍웨이 문체 위에 있는 해밍웨이로 문체로 요약한 춘향전 줄거리를 복문 구조로 한번 다시 써줘. 그러니까 얘가 또 써주더라고요. 길어요. 도대체 어디서 끊어진 거죠? 여기서 한번 끊어졌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지루해요. 이해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 어디 가야 돼? 여기 끊어지고, 여기 끊어지고. 길다고요. 말이 많아요. 여기서 끊어지고. 도대체 주어가 어디고 그 서술어가 어딘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서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거는 진짜 문장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래 글은 로카르노 영화제가 수유천 주인공 김민희에게 최우수 연기상을 주면서 한 평가를 한국 기자가 번역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섬세함과 인내, 절제를 위한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홍상수 감독의 깊이 감동적인 영화 수유천에서 이 여배우는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는, 이게 한 문장이에요.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듣기도 힘들다는 거죠. 이게 독해력 문제일까요? 독해력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기자는 문장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초보자도 아니잖아요. 기자인데 무슨 초보자겠어요. 근데 문장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죠. 이 사람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자는 이렇게 쓰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은 두 문장 혹은 두 문장은 세 문장으로 나누는 연습을 하면은 일단은 기본은 합니다. 물론 나눌 수 없을 때 혹은 인과를 한꺼번에 표현해야 될 특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중문 혹은 복문으로 써야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써야만 될 때는 써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문으로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이 아래 이 글은 내용 좋아요. 진짜 내용 좋거든요. 근데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부가 한 문장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까지가 문장 하나예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정말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를 그냥 넝마에 쌓아놓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걸 또 챗 GPT한테 시켜봤어요. 야, 이 문장을 단문 중심으로 다시 써줘. 그랬더니 깔끔하게 정리해요. 하나, 둘, 셋, 네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읽어보면은 확 다릅니다. 단문이 진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문으로 쓰셔라. 일단 이해하기 쉬운 게 가장 좋으니까요. 근데 의외로 단문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단문으로 쓰는 연습을 해야지 글이 됩니다. 문장이 좀 길다 싶으면 단호하게 잘라버려요. 긴 한 문장은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단순해지는 거죠. 챗 GPT한테 야, 단문 쓰기가 왜 좋니? 하고 물어봤어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절약된다는 거고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 효율적이 돼요. 집중력, 독자의 집중력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기억하기 쉽다는 거예요. 짧고 간결한 문장 기억하기 쉽다. 반응 유도하는 데도 좋다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 광고에서 빠르게 반응을 유도해 효과적일 수 있다. 단문은 명확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거잖아요. 실용문 쓰기. 근데 단점은 뭐냐 물어봤더니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맥락이 부족하고, 이건 근데 사실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보 부족은 짧은 문장을 여러 개 이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맥락 부족도 말이 안 돼요. 그냥 억지로 야, 단점이 뭐냐고 물으니까 답변은 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5개를 내놓은 거예요.
별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단문 쓰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뭐냐면 사람 생각이 얽힌 실타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꿈 같아요. 갑자기 뱀 튀어나오고 갑자기 기차 타고 뱀 안고 기차 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문으로 쓰면 이 생각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생각을 요구하니까 단문 쓰기도 어려운 거예요. 하려는 말을 정리해야 단문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똑같은 말 제가 되풀이하는 거죠.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 제목을 정해라. 결론부터 써라. 이걸 하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야 된다. 또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문도 또 그걸 요구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알아야 단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문으로 쓰면 근데 또 반대로 단문으로 쓰면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길어진다고 느끼면 토막을 내세요. 긴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두 문장은 세 문장으로 이렇게 쓰면 무조건 쉽게 쉬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독자가 읽는 사람이 이해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밑에 동영상 밑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 뭐 한글을 세계로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새로운 글 쓸 때마다 보내드립니다. 예, 또 하여간 뭐 제가 뭐 글쓰기 전문 강사죠. 그렇지만 본업은 아니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도와주시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